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와 함께하는 2025-26 시즌 30개 팀 프리뷰 팀 바이 팀입니다. 몇 번째 시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멤피스 그리즐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NBA에서 두 개 팀이 더 생겨서 리그가 확장된다면 지금 가장 유력한 게 서부의 시애틀, 그리고 베가스, 라스베가스 이 두 팀이죠. 이 두 팀은 죽었다 깨어나도 서부입니다. 미국에서 서부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부에 있는 기존 팀 두 개가 동부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두 팀이 바로 미네소타와 멤피스입니다. 뭐 어쨌든 현재 멤피스는 아직까지는 서부 컨퍼런스 소속이고 이 와일드 웨스트를 뚫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죠. 지난 시즌에 멤피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4월 몇 경기를 패했고 골든스테이트에게도 덜미를 잡히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했던 멤피스는 아니었죠. 감독도 갑자기 잘리고, 그리고 자모란트, 자렌 잭슨 주니어, 또 잭 이디 젊은 선수들이 많지만 무언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프라임 타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전히 젊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번 여름에 빅딜을 터뜨렸기 때문이죠. 바로 데스먼드 베인을 트레이드로 내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또 바쁜 여름을 보냈었는데 이 자렌 잭슨 주니어와는 연장계약 맺었어요. 물론 연장계약을 맺는 그 시점에 농구하다가 또 발을 다치긴 했습니다만 잭슨 주니어와 미래를 함께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또 하나 중요한 선수가 바로 산티 알다마죠. 저는 전략적으로 놓고 봤을 때 또 멤피스가 원하는 그런 공격의 디자인 작업에 있어서 알다마는 대단히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클리블랜드에서 커리어 시즌 보냈던 타이 제롬을 FA로서 데려왔고, 또 작 랜데일도 영입을 했습니다. 데스먼드 베인을 내보내는 대가로 캔타비어스 칼드웰 포프를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드래프트로 세드릭 카워드를 로터리 픽으로 뽑았습니다. 또 FA로 풀렸던 올리비에 막상스 프로스퍼도 데려오면서 로스터를 키웠죠. 자, 나간 선수 가운데는 가장 눈에 띄는 자원은 데스먼드 베인입니다. 트레이드로 베인을 내보내면서 1라운드 지명권을 무려 4장이나 받아왔고요. 그리고 콜앤서니와 KCP를 영입을 했는데 콜앤서니는 곧바로 보냈습니다. 자, 제이어프 굉장히 좋은 활약 펼쳤었는데 트레이드로 팀을 떠났고, 루크 캐나도 역시도 애틀란타로 갔습니다. 카마라 유키는 시카고 불스와 계약을 맺었고, 마빈 베글리 3세도 팀을 떠나게 됐죠. 자, 지난 시즌 요약을 해보자면 서부 컨퍼런스 8위였어요. 48승 34패. 지금 최근 들어서 멤피스가 서부 컨퍼런스 2번 시드를 2번이나 기록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모란트의 주접도 있었고, 또 플레이오프에서 작아졌던 몇몇 선수들의 아쉬운 플레이가 있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질 못했죠. 자, 하지만 밸런스 자체는 좋았어요. 오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6위,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11위. 물론 한창 좋았을 때에 비하면 수비의 지표는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공수 균형이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리고 페이스는 전체 1위였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트랜지션 가져가면서 그래도 공수 균형을 잘 가져갔고 팬들이 충분히 재밌어 할 만한 그런 성과를 냈었죠. 하지만 타일러 젠킨슨 감독이 73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잘립니다. 경질됐죠. 이런 경우가 NBA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많지 않습니다. 일찍 자르거나 아니면 시즌 중반에 자르는데 무려 73경기를 치른 시점에, 즉 정규 시즌 종료를 9경기 남긴 시점에서 멤피스의 최대 성공을 이끌었었던 젠킨스 감독과 이별했고요. 대신에 투마스 이살로 감독을 영입을 하게 되죠. 여러모로 좀 어수선한 그런 시즌을 보냈습니다. 자, 다시 기록으로 돌아와서 주요 지표는 멤피스 페이스가 빠르고 오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6위다 보니까 득점은 전체 2위였어요. 리바운드도 전통적으로 강했던 팀이 바로 멤피스였죠. 전체 2위, 야투 성공률 8위, 3점슛 성공률 11위, 공격에 대한 지표는 대부분 훌륭했습니다. 세컨기의 득점 3위, 리바운드가 좋으니까 세컨기의 득점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었고, 속공 득점은 전체 8위였습니다. 페이스가 1위인데 속공 득점이 8위라는 건 속공 상황에서의 야투 마무리라든지 공격의 효율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하지만 페인트존 득점은 전체 2위였고요. 3점슛 허용 개수는 14.2개로서 외곽 수비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25-26 시즌 예상 라인업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무럭무럭 성장한 스카티 피펜 주니어가 자모란트의 뒤를 바치고요. 자모란트는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많이 경기를 건너뛰는 선수입니다. 피펜 주니어가 강제로 성장을 했고요. 또 레이커스를 본인의 친정인데 또 디스하기도 했었죠. 자, 슈팅가드는 아마도 캔타베스 칼데어 포프로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백업으로는 타이 제롬. 하지만 타이 제롬도 1번과 2번을 다 볼 수 있는 자원입니다. 자, 3번은 젤런 웰스. 네, 지난 시즌에 굉장히 견고한 활약을 펼쳤죠. 항상 멤피스가 화려한 농구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살로 감독 역시도 수비를 강조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젤런 웰스의 역할, 또 컨디션 유지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백업은 빈스 윌리엄스 주니어. 지난 시즌에 이런저런 이유로 제 몫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27경기 출전에 그쳤고 본인 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빈스 윌리엄스 주니어급 선수가 에고 부릴 때 아니거든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27경기 뛴 선수에게 많은 롤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빈스 윌리엄스 주니어에게도 이번 시즌은 NBA 커리어를 좌우할 만한 그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프런트 코트가 멤피스의 강점이라 생각해요. 네, 자모란트보다는 자렌 잭슨 주니어와 산티 알다마, 그리고 잭 이디와 브랜든 클라크가 있는 이 프런트 코트야말로 저는 감독을 이살로 감독으로 바꾼 멤피스의 진정한 본체이자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잭슨 주니어가 큰 부상은 아닙니다만 알다마가 또 많이 성장을 했고, 잭슨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커리어 내내 파울 개수가 문제예요. 네, 지난 시즌에도 74경기 뛰면서 평균 출전 시간은 29.8분에 불과했는데 평균 파울 개수가 3.5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30분을 뛰고 18분을 쉬는 그 시간을 산티 알다마라든지 브랜든 클라크가 잘 메워야 하고 잘 메우고 있죠. 자, 그리고 잭 이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 신인왕 득표 5위였고요. 21.5분 뛰면서 9.2리바운드에 8.3 리바운드였는데 공격 리바운드가 무려 3.5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더 긴 시간을 뛸 거예요. 아주 훌륭한 루키 시즌을 보낸 선수인데 잭슨 주니어와 잭 이디, 산티 알다마와 브랜든 클라크라면 충분히 와일드 웨스트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키플레이어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플레이어는 일단 자모란트가 돼야겠죠. 자, 자모란트는 지난 시즌에도 50경기 출전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순간 한 60%만 뛰는 선수가 돼버렸어요. 출석률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도 누적에 대한 손해가 엄청나고, 이렇게 또 전성기 흐지부지 보내다 보면 나중에는 전이맨 됩니다. 자모란트에겐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나오면 잘합니다. 23.2득점, 7.3 어시스트, 3점은 원래 강점이 아니었지만 워낙 드리블 돌파라든지 또 페인트 좀 마무리 솜씨가 좋기 때문에 야투 자체는 45.4%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자유투 82.4%. 간단합니다. 제가 키플레이어를 꼽은 선수는 정말 잘하는 선수 아니면 건강에 의문부호가 붙는 슈퍼 에이스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모란트는 더 많이 뛰어줘야겠죠. 자, 두 번째 선수는 자렌 잭슨 주니어입니다. 지난 시즌 74경기 뛰었으니까 굉장히 건강을 잘 유지했죠. 네, 그리고 평균 2개의 3점과 1.2개의 스틸과 1.5개의 블락을 기록한 굉장히 유니크한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리바운드는 또 무지하게 못 잡습니다. 30분 뛰면서 리바운드는 5.6개, 거의 슈팅가드급인데 이래저래 독특한 유형의 선수라 볼 수가 있죠. 평균 22.2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모란트보다 더 꾸준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3점이나 또 이 자유투는 빅맨 가운데 최상급이고요. 다만 3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지난 시즌 경기당 5.3개를 던졌는데 야투 성공률이 높게 나오는 유형은 아니죠. 하지만 잭슨 주니어의 가장 큰 강점은 결국 수비입니다. 지난 시즌 올스타에 뽑히고 디포이 득표 7위, 디펜시브 세컨팀에 뽑힌 가장 큰 근간은 결국 수비고, 이 잭슨 주니어가 올스타에도 뽑히고 여러모로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수비를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웨이 플레이어인 자렌 잭슨 주니어가 모란트보다는 멤피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경력 초반에는 잭슨 주니어도 유리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연장 계약을 맺은 첫 해에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수는 멤피스가 트레이드를 해서 드래프트로 뽑은 세드릭 하워드입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11순위로 지명을 받았고요. 198cm에 93kg의 굉장히 탄탄한 체구를 지닌 훌륭한 수비수이기도 합니다. 작년 11월에 입은 부상 때문에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라이브 게임을 뛰진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인터뷰를 했었죠. 내 몸 상태는 현재
100%다. 너무너무 느낌이 좋고 작년 11월부터는 뛰지 못했지만 내가 100% 몸 상태를 되찾은 거는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왜 이 선수가 중요하냐면 데스먼드 베인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데스먼드 베인과 똑같은 플레이 스타일은 아니지만 한창 멤피스가 잘 나갔던 2, 3년, 3, 4년 전 뭐 딜런 브룩스 있고 데스먼드 베인이 있을 때에 비해서 윙 자체는 약해졌어요. 물론 제일런 웰스가 성장하고 빈스 윌리엄스 주니어가 또 가파르게 본인의 잠재력을 보여준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세드릭 하워드가 이 멤피스의 색깔과 굉장히 잘 맞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견고한 수비수이기도 하고 또 운동력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100%의 몸 상태로 멤피스의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를 했다고 하니 이 친구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고의 시나리오를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이살로 감독의 화끈한 공격 농구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살로 감독이 유럽에서도 수비보다는 공격 디자인 쪽에 더 좋은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 전에 타일러 젠킨스 감독은 수비 위주의 스탠스를 가져갔죠. 그러면서 본인이 수비에 대한 시스템을 확고하게 구축한 이후에 선수 개개인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면 이살로 감독은 공격 농구의 방점을 찍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수비력에 이살로 감독이 원하는 빠른 스페이싱 그리고 스크린을 잘 활용하면서 페이스와 또 스페이스를 동시에 가져가는 그런 공격 농구가 빛을 발한다면 멤피스는 또 한 번 50승 이상의 시즌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JJJ 자렌 잭슨 주니어의 생애 첫 올 NBA 팀 선정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올 NBA 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65경기 이상 뛰어야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자렌 잭슨 주니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올 NBA 팀에 뽑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농구를 잘해야 되죠. 기록도 좋아야 되고 또 올 NBA 팀이나 MVP는 팀 성적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 NBA에는 잭슨 주니어의 건강, 잭슨 주니어 자체의 활약, 그리고 멤피스의 팀 성적 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광의의 범위라고 봐야죠. 잭슨 주니어는 디펜시브 세컨 팀에 한 차례, 퍼스트 팀에 두 차례, 그리고 올해 수비수상을 받았고 올스타에도 2번 뽑혔지만 아직까지 올 NBA 팀은 없죠. 자, 그 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 살펴볼까요? 데스먼드 베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순간 저는 멤피스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스먼드 베인의 가장 큰 강점은 결국 슈팅이죠. 슈팅을 40% 이상으로 꾸준히 3점을 매 경기 서너 개씩 집어넣을 수 있는 볼륨 슈터이자 효율적인 슈터입니다. 그런데 그 베인의 빈자리, 또 수비도 잘하는 선수죠. 팔은 짧지만 굉장히 훌륭한 팀 디펜더입니다. 그런데 카워드가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캔타베스 칼드웰 포프가 2년 연속 삽질하고 타이 제롬이 플루크 시즌이었고 제일런 웰스, 빈스 윌리엄스 주니어가 자주 다치고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4장을 받아왔지만 당장 이겨야 되는 윈나우 팀인 멤피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딜이 뼈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데스먼드 베인의 이름이 멤피스의 페덱스 포럼에서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애매한 성적으로 또다시 플레인 토너먼트로 떨어지는 거죠. 자, 물론 이번에 트레이드 드래프트를 통해서 세드릭 하워드를 데려왔지만 당장 이겨야 되는 팀에게서 가장 애매한 게 플레인 토너먼트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당장의 좋은 성과를 내기도 힘들고 또 드래프트 지명권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멤피스는 45승에서 49승이 아니라 이 멤버로 52, 3승 이상은 거둬야 베인을 내보낸 또 혹은 타일러 젠킨슨 감독을 자른 그 명분을 똑바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다시 지난 시즌처럼 갈수록 힘이 떨어지고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멤피스는 실패한 시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제가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긍정적인 거 먼저 할게요. 저는 세드릭 하워드가 스틸픽으로 판명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팀 플레이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워드가 대학 2개를 거치면서 물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부상 때문에 6경기 뛰고 아웃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친구의 플레이를 살펴보면 굉장히 훌륭한 팀 플레이어입니다. 즉 멤피스처럼 화려한 선수가 많고 팀에 올스타급 선수가 2명이 있는 그런 팀에서는 저는 하워드 같은 유형이 필요하다고 봐요. 팀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또 나서야 될 때 나서고 수비에 대한 확실한 컨셉이 있으면서도 또 어느 정도는 내가 득점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육각형이 굉장히 작을 수는 있지만 저는 작은 육각형이 팀에 많을수록 결국 큰 육각형이 되고 그게 저는 팀이 부강해지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라운드 11순위면
로터리 픽이죠. 대표적으로 1라운드 11순위로 지명된 선수가 클레이 탐슨이 있는데, 저는 세드릭 하워드가 충분히 루키 시즌 때 멤피스가 이건 딜 잘했다, 스틸 픽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모란트입니다. 제가 자모란트는 항상 멘탈이 아쉽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하나는 바로 플레이 스타일이죠. 물론 과거에 비해서 뭐 점프를 무리하게 뛰거나, 또 지난 시즌 도중에는 나 이제 덩크 안 할 거야 라고 해놓고 보스턴 원정에서 기가 막힌 더블 펌프 리버스 덩크를 찍기도 했었는데, 자모란트가 아무리 몸이 가벼워도 이 모란트의 플레이 스타일은 하이플라이어이기 때문에 많이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모란트도 은근히 부상 경력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또 팀이 분명히 또 자모란트를 어느 정도는 관리해 줄 텐데, 저는 자모란트가 50경기 때 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잠부상과 또 자체적인 관리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저는 모란트는 다시 한번 30경기 전으로 결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멤피스는 여러모로 좀 지켜볼 재미가 있어요. 자렌 잭슨 주니어는 멤피스의 미래로 이제 낙점을 받았는데, 어떻게 또 활약을 할지, 또 하나는 자모란트는 몇 경기를 뛸지, 또 세드릭 하워드는 어떤 모습일지, 데스먼드 베인의 빈자리를 토마스 이살로 감독은 어떤 식으로 메울지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 또 우려도 되는 멤피스입니다. 자, 이상 멤피스 그리즐리스에 대한 30개 팀 프리뷰 팀 바이 팀 N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바이 팀 이 프리뷰는 추석 연휴 때도 계속 되니까요. 여러분들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또 알 수도 있고, 또 여러분께서 참여를 해주면 제가 댓글 읽는 재미로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되실 때, 또 여유 있으실 때 댓글로도 많은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